안녕하세요, 오세입니다. 오늘 들어갔을 건 공인중개사 1일차 1교시의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총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까지는 쭉 연달아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붙여서 보실 수 있게 들어가실 거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전부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작할게요. 부동산 개념 먼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부동산은요, 하나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법, 경기. 뭐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이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적 측면이고요. 기술적은 유형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은요, 조금 전에 있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는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랑 건물은 따로 보거든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랑 건물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고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로 다뤄지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아파트도 내가 몇 동에 몇 호를 샀지만 그거 건물 외에 밑에 있는 토지까지도 내가 매매를 하게 된 격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법률적 개념. 자, 법률적 개념은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협의는 어디까지냐? 토지, 그리고 토지 정착물,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까지요.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등기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닌데 가치가 있어서 이걸 담보를 잡고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준의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거 뭐 있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준의제 부동산으로 속합니다.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어업권 또는 감정평가나 저당권이 가능한 것들을 준의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의 부동산은 뭐라고요? 협의의 부동산에 준의제 부동산을 합친 거예요. 그게 광의. 광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개념.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 그리고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제적으로 이윤이 되고 수익 창출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5번째, 기술적 개념. 자, 4가지가 있어요. 공간으로 볼 수 있고요. 위치, 환경, 자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상품, 공간에서 상품 자원 돼 있죠. 상품 자원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뭔가 기술적인 내가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택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엔 현장 자원. 이건 뭐냐? 갯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공을 하지 않고 내가 기술적인 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무언가의 이득품이 나오는 것을 현장 자원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부동산이랑 상호 영향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같이 항상 환경이 부동산에도 주고 부동산이 환경한테도 주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6번째, 토지용어. 토지용어는요,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들어갈게요. 자, 대지는 뭐죠? 대지는 내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뜻하고요. 후보지는요, 대분류관 전환 중인 토지,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고 있는 토지입니다. 후보지는. 이행지는요, 소분류관 이행되는 토지. 택지는요,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이용 또는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부지는요, 택지인데 건축이 안 돼. 도로나 하천, 철도 같은 경우 부지 안 되는 거죠. 못 쓰는 거. 그 다음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수익적인 상출이 가능한 곳을 나지라고 합니다.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고요. 공지는 내가 건물을 짓고 나서 용적률 때문에 못 짓고 비워놓은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필지는 우리가 한 필지 그러죠. 뭘로 나누는 거냐면 지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획지는요,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격. 맹지는요, 길이 없어서 막혀 있는 곳. 대지, 이 대지가 아까 그 대지랑 다른 대지인데 얘는 자루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머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길에 이제 접해져 있는 주머니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루형 토지라고도 하고요.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걸 법지.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고 활용 실익은 가능한 거. 그러니까 해변 같은 거야. 해변 땅은 이제 못 쓰잖아. 근데 내가 그걸로서 뭔가 돈을 벌 수는 있잖아. 근데 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런 걸 빈지. 그래서 바닷가는 그 해안선부터 지적 공부까지 사이를 바닷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안지. 공안지는 그 투기 목적으로 장기가 방치해준 땅을 공안지라고 합니다. 유휴지. 쉬는 땅이에요. 농촌토지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하고요. 휴한지는 농경을 하고 나서 잠깐 그 영향력, 비옥도를 위해서 쉬고 있는 땅을 휴한지라고 하고요. 포락지는 포, 락, 밑에 있는 물 밑에 있는 땅. 선하지는요, 선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소지는 자연 그대로의 미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주택 분류. 자, 주택 분류는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 들어가는데 단독주택도 세 개로 나눠져요. 뭐 있냐? 단독주택이랑 다중주택이랑 다가구주택 있는데 이건 외우기 쉬워요. 다중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세개층 이하로 들어가요. 근데 취사시설이 없어야 돼. 취사시설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각 방방방방에 그 욕실은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취사시설은 없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완벽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 가시면 대학교 앞에 주택가 가시면 그 쉐어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은 내 거 쓰고 욕실도 내 걸 써요. 근데 취사시설이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다중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뭐냐면 똑같아요. 660제곱미터 이하의 세개층 이하인데 19세대 이하 거주하는 곳을 다가구주택이라고 봅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죠.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 되는 걸 아파트라고 보고요.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곳, 빌라 같은 걸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4개층 이하까지는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는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세대수의 50%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기숙사로 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2009년도 5월부터 시행된 개념인데 그 단지형 연립주택이랑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랑 그리고 원룸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고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까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요즘 되게 흔하게 보이죠. 되게 많이 짓고 있고